여러분은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해지길 원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정말 일본이 좀 부러운 것은 일본이 네덜란드와 붙는다. 그런 세계 강호와 붙는다고 할 때 미리 겁먹고 패배한다는 그런 예상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외쳤던 게 아무리 뭐 허황된 목표라고 해도 강팀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가장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뭐 몇 골 차로 패배할까? 한국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대한민국 축구가 랭킹 10위 안에 드는 팀들과 붙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과 알 수 없다. 재밌겠다. 그런 레벨에 이르고 그런 팀들이 대한민국을 초청해서 경기하려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현재 피파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유럽 강팀들을 만난다는 건 그냥 4년에 한 번 있을 일입니다. 유럽이 그냥 지들만의 리그를 하나 더 추가해버리면서 A매치 때도 이동이 거의 없게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럼 뭐 아시아도 그냥 아시안스 리그 뭐 만들던가. 네. 더구나 그런 유럽 강호가 한국으로 와서 경기하는 일은 다음 월드컵 개최하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최근 10년으로만 봐도 8년 전 보스니아와의 경기가 전부였고 그나마 원정에서 웨일즈, 조지아, 오스트리아와 붙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상대해보고픈 국가는 뭐 잉글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뭐 이런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한국 축구가 강해져야만 합니다. 아시아 팀들이 평준화됐다고 해도 결승 올라가고 우승해야 합니다. 네. 8강에서 이란, 호주, 일본 같은 팀을 만나서 뭐 아쉽게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의 참패로 인해서 한국 축구는 대개혁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 참패가 뭐 한국만 있는 일도 아니고 한국보다 랭킹이 훨씬 높았던 우루과이도 탈락했고 독일은 32강에서 파라과이에게 패배했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스포츠이긴 한데 32강은 무조건 간다는 기대감이 지배적이었으니까 참담했던 기분인 거죠. 몇몇 뭐 댓글에서도 월드컵이 망해야 한국 축구가 산다는 말들도 있었는데 그래요, 뭐 그렇게 되나 봅니다. 네. 월드컵 참사 후에 청문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청문회가 대한축구협회나 축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기몰이 하려는 그 개수작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의원은 뭐 국민을 대신한 뭐 대표라는데 국민들이 뭐 열받아서 뭐 대신 열받는 그 분노를 터뜨려 줄까요? 그런 기대는 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해 진심이 없다는 건 이미 지난 청문회 때도 확인됐고, 뭘 기대합니까?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주요 인물들 비난만 당하고 끝나겠죠. 어차피 청문회에 당할 사람들은 축구 쪽에 다시는 몸담지 않을 회장과 한국 축구와 무관해질 감독이 주연입니다. 감옥 보낼 것도 아니고 뭐 결국 스포츠인데 무슨 책임을 또 물을 건데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답답함, 뭐 동문서답, 당당함, 벌써부터 진짜 스트레스 올라옵니다. 대신 청문회 일정이 잡힌 이후에 축구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한체육회와 박지성, 이용표 같은 축구 전문인들이 손을 잡고 정말 한국 축구를 제대로 바꾸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뭐 시간 질질 끌고 그런 거 없습니다. 벌써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꿔버리면서 선거인단 개편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일 겁나 잘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까지 간접선거로 선거인단 300명 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회장 선출을 했었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박지성이 직접 브리핑하길 선거인단 10,000명으로 만들어서 더 투명한 축구협회 회장을 뽑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축구는 처음으로 10,000명의 투표로 축구회장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전 세계 축구에서도 한국처럼 선거인단 10,000명의 투표로 협회장을 뽑는 구조는 없었습니다. 당장 잉글랜드만 봐도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FA는 아예 회장을 투표로 뽑지도 않습니다. 노미네이션 위원회라는 후보 추천 기구가 사람을 골라서 FA 카운슬이라는 소수 이사회가 승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3년 임기 계약직에 가까운 독립적인 비상임 의장 자리입니다. 팬이나 선수, 축구인들이 투표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스페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페인 왕립축구협회 RFEF 회장은 총회라는 대의원들이 뽑습니다. 각 지역 협회와 프로 구단들이 대표를 보내서 투표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수백 명 수준의 소수 대의원단 선거입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축구협회 JFA는 2015년까지는 아예 뭐 선거조차 없이 내부 위원회가 알아서 회장을 정해버렸습니다. 2015년 FIFA 규정 때문에 경선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협회나 산하단체 경력이 있어야 후보로 나올 수 있게 막아놔서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잉글랜드도 스페인도 일본도 결국은 소수의 내부자, 소수의 대의원이 회장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0,000명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세계 축구 행정 역사에서도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실험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장점들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300명 안에서 뭐 누구랑 친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뭐 졌는지로 결정되던 회장 자리가 이제는 현장의 실제 목소리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도 소수의 유력 인사만 찾아다니면서 눈도장 찍을 게 아니라 전국의 선수, 지도자, 심판, 생활 축구인들에게 직접 정책과 비전을 설명해야 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회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 선출 방식이 투명해지면 그 밑에 있는 전력강화위원회나 감독 선임 절차, 예산 집행 같은 협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연쇄적으로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소수가 회장을 뽑고 그 회장이 다시 자기 사람을 전력강화위나 이사진에 앉히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건데 선거인단이 10,000명 단위로 커지면 이런 폐쇄적인 인맥 구조 자체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회장 한 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 행정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10,000명이 뽑으면 그 회장은 정말 믿을 만한 회장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인기투표로 회장이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국의 이 변화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한국의 그 구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만의 시스템으로 바꿔서 한국 축구가 선진 축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전북 축구협회 회장 눈치도 없어. 상황 파악도 못해. 말 함부로 했다가 전국 지명 수배자처럼 알려졌고 청문회도 황당한 핑계로 불참. 뒤늦게 박지성 이영표에게 사과하고. 네. 이런 지역협회장 사라져야 되잖아요. 네. 결국 이 모든 개혁의 이유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좋은 감독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감독을 제대로 뽑고 그 감독을 흔들리지 않게 지원해줄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인단 개편은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첫 단추일 뿐입니다. 이 개혁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굴러간다면 언젠가는 유럽의 강호들이 먼저 한국의 친선 경기를 청해 오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축구협회 회장도 없고 국가대표 감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9월부터 A매치가 있고 4개월 뒤에 아시안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비상이 터졌습니다. 임시 감독이라도 좋으니까 선수들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감독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수영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